코로나19 급증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신규 환자가 12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서 정부는 진료와 검사, 처방을 한 곳에서 받는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을 재정비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12만 8,714명. 신규 환자는 이틀 연속 소폭 감소하며 증가세가 둔화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중환자 증가세입니다. 신규 환자 추이를 1, 2주 늦게 따라가는데 중환자 수가 102일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비슷한 추이로 늘면서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0%를 넘기자 발생 억제보다 효율적 치료의 방역에 초점을 맞춰온 당국도 더 바빠졌습니다. 검사부터 치료까지 한 곳에서 한다는 원스톱 진료센터를 3분의 2 정도 점검했는데 10% 가까이는 원스톱이 아니었습니다. 치료제 정보나 담당 약국이 없어 약 처방을 못하는 곳 등이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확진 초기 약을 먹으면 중증 진행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데도 60세 이상 확진자 가운데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는 여전히 5명 가운데 1명도 안 됩니다. 또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도 기존의 1,000여 개에서 현재 2,175개소로 2배 이상을 확대했지만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근처에도 추가로 지정해서 목요일 기준 전국의 원스톱 진료기관은 9,906개소로 당초 목표 1만 곳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 환자가 늘면서 일부 조제용 감기약 수급이 달리고 있다며 제조사의 생산 확대를 독려하고 대체 가능 의약품 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했습니다. 어쨌든 해열 진통제 등의 대정요법 치료제도 지역에 따라서는 불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시로 협의체가 있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재유행 정점 예측은 다소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질병청은 하루 확진 20만 명까지 간다고 봤지만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23만 명 안팎, 숭실대 연구팀은 29만 6천여 명, 건국대 연구팀은 28만 5천여 명까지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이동량 등 달라진 유행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유행 전망치를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